네, 안녕하십니까. 정인태의 글로벌 국익정치 시간입니다. 네, 비혼, 동거도 가족으로 법적 인정을 한다. 네, 뭐 이런 보도가 나왔어요. 그리고 성씨도 부부가 이제 협의해서 뭐 엄마의 성을 따를 수 있게끔 한다. 뭐 과거에는 무슨 증명서 같은 게 했는데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네, 글로벌 시대에 이제 결혼 제도도 변화해야 할 때가 온 거죠. 그렇죠? 그래서 비혼, 동거도 가족으로 법적 인정해야 한다. 이게 이제 선진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프랑스라든지 또는 뭐 미국이라든지 또는 스웨덴이라든지 뭐 이런 국가들이 다양한 결혼 제도를 인정하고 있죠. 네, 한국도 이제 그렇게 돼가고 있는 겁니다. 아시아에서 굉장한 선진국으로서의 이 새로운 그러한 가족 제도를 성립하는 그러한 순간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뭐 성씨도 과거에는 아빠 성만 따르게 되고 또 이제 우리 사회가 보면은 뭐 장자주의 해갖고 뭐 장남주의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심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변화되는 거죠. 네, 뭐 과거에 보면은 아들만, 네, 남존여비. 근데 이런 것이 이제 무너지고 이제 뭐 아들이든 딸이든 뭐 상속도 대등하게 동일하게 받고 있죠. 비혼, 동거도 가족으로 법적 인정해야 한다라는 거에 대해서 뭐 반대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다양한 생각을, 다른 생각을 서로 인정해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저는 제가 결혼을 해서 자녀를 성인까지 다 양육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결혼 제도에 대한 장점, 단점을 잘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느끼는 것은 야, 이 결혼 제도가 자칫 잘못하면은 사랑을 죽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했어요. 그러니까 결혼이 사랑을 죽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혼이 사랑을 죽여가지고 정말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결혼 속에서 그 사랑이 지쳐갖고 병들고 사랑이 죽어버리는 겁니다. 슬픈 거 아닙니까? 네. 결혼하면은 처가댁 또 뭐 시댁, 시월드, 처월드 이런 얘기 하잖아요. 거기에 그냥 이거는 집안 대 집안이 결혼하는 거예요. 집안 대 집안이. 그러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각종 스트레스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죠. 또 이제 저도 자녀가 둘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첫째는 딸이고 둘째는 아들인데 키워보니까 정말 힘들었어요. 정말 뭐 제가 결혼해가지고 저는 결혼을 좀 일찍 한 편에 속하는데요. 20대, 그러니까 한국 나이로 26살에 결혼했어요. 26살에 결혼을 했는데, 정말 뭐, 죽는 줄 알았습니다. 진짜로, 이제 맞벌이를 하면서 아이를 계속 아이 병원도 데리고 가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유치원, 어린이집, 뭐 생각만 해도 진짜 끔찍끔찍합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육아가 너무 힘든 거예요. 맞벌이 하면서 그냥 새벽같이 일어나서 아이를 어린이집에다가 맡기고, 그러면 엄마가 막 울어, 엄마가. 같이 출근할 때. 그리고 나서 또 퇴근하면서 또 아이를 데리러 가면은 우리가 좀 늦으면은 아이들만 있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면 가슴이 찢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는, 와, 진짜 아이가 초등학교가 이제 됐어요, 큰애가. 둘째는 유치원을 다니면은 큰애가 1학년인데 그 동생하고 같이 있어주러 가는 거예요. 그리고 때론 동생을 데리고 집에 오기도 하고. 야, 이게 진짜 사람 사는 겁니까? 네. 그래서 요즘에 뭐 비출산 많이 하잖아요. 비출산. 예, 비출산 많이 하잖아요. 그 왜 그래요? 왜? 얼마나 힘든지 모르는 거예요. 이게 예를 들어서 정치인들이나 공무원들은 잘 몰라요. 예? 저도 부부 공무원이었거든요. 예, 둘 다 부부 공무원으로서 교육 공무원으로 있었는데 이제 공무원을 그만뒀어요. 이제 그만두고 사회를 경험해 보니까 와, 지옥입니다. 지옥. 저는 사회에 꿈이 있을 줄 알았는데 꿈이 아니라 지옥 같았어요. 지옥 같았어요. 거기다가 이제 아이들을 키우는데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부부가
아이들 때문에 진짜 버티고 또 버티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지고 이제 아이들을, 저도 이제 첫째를 대학을 졸업시키고 둘째가 이제 성인이 됐어요. 성인이 돼서 이제 군대를 가는데, 정말 이제 양육에서 졸업할 때, 양육 졸업할 때 정말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지금 그것도 모르고 어떤 사람들은 뭐 젊은 것들이 비혼, 뭐 비출산 이런 거 한다고 나라가 망할 뭐 징조다 뭐 이런 얘기하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안타깝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네. 돈이 있는 사람들과 일반 평범한, 네, 그러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상은 좀 달라요. 네,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비혼, 네, 동거도 이제 가족으로 법적을 인정한다. 또 뭐 엄마의 성을 따를 수 있다. 뭐 당연한 거죠. 그거는 서로 협의할 수 있는 거죠. 꼭 남자의 성만 따르라. 뭐 그런 법이 있는 게 이상한 거죠. 네. 그러니까 다름과 다양성과 협의를 인정하는 사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의 결혼 제도도 있고, 이제는 비혼이지만 동거를 한다. 그러면은 생활 동반자법에 의해서 이제 동거인으로 생활 동반자로 등록을 하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그 생활 동반자가 종료된다 그러면 그냥 또 이제 서로 헤어져 살면 되는 겁니다. 그 이제 이게 앞으로는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과거에는 현재 우리 결혼 제도는 50대의 사람들이 사망했을 때 만들어진 제도라 그래요. 50대 수명이 50대였어요. 그러니까 뭐 20대에 결혼해가지고 50대까지 한 20, 30년 함께 사는 거죠. 그런데 요즘엔 어때요? 미래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이 100세 이상 넘어간다 이제 다. 예? 이거 당연히 이제 우리의 현실로 왔죠. 그러면은 결혼해가지고 이게 막 2번, 3번 이렇게 결혼하는 시대가 된대요. 그런데 그게 복잡하잖아요. 결혼 제도가. 그러니까 뭐 프랑스라든지 뭐 스웨덴이라든지 이런 나라들을 보면은 뭐예요? 그냥 사실상 생활동반자법, 팍스 같은 그런 게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시민들이 그냥 협약하는 거예요. 협약. 예, 시민들이 협약해가지고 그냥 생활동반자, 우리말로 하면은 생활동반자가 딱 좋은 것 같아요. 생활동반자로서 협약을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같이 돈을 내는 거예요. 생활비를 같이 분할해서 내고, 예, 그러면서 서로에게 배려하고 이러면서 살아가고, 살다 보니까 이게 좀 같이 생활하는 게 불편하네. 그러면 서로 좋게 또 분리가 되는 거죠. 뭐 이거는 뭐 예를 들어서 50대 요즘에 이제 황혼 이혼 많이 하시잖아요. 50대 황혼 이혼을 하셨어요. 그러면 그때도 무슨 결혼 제도에 얽매일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독거 노인 분들 생각해 보세요. 독거 어르신들 보면은 혼자서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막 수술을 해야 되는데 이 수술 동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 올 때까지 기다리다가 사망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독거 노인분들도 같이 생활 동반자로 엮어서 같이 이제 등록을 하게 되면은 자식보다 나은 겁니다. 그게. 네. 가족보다 나은 거예요. 그러면 수술할 때 수술 동의도 해주고, 또 예를 들어서 각종 뭐 보험이라든지 세금 혜택도 받게 되고, 또 나중에 사망해서 시신 인계도 받게 하고, 네. 그 다음에 뭐 상속이야 뭐 자신들이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쓸 수가 있는 거죠. 내가 어떤 상속을 어떻게 하겠다. 그러면은 그 상속도 인정해주고, 뭐 이런 이제 새로운 제도가 변경이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이제 글로벌 국익 정치. 왜 제가 글로벌 국익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은, 이제 저출생, 우리가 이제 저출산이란 말도 잘 안 하잖아요. 저출생, 고령화,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제는 정말 우리 보세요. 우리나라 지금 출생률이 이제 0.58에서 이제 7로 막 내려가려고 합니다. 세계 아주 최고 1인데요. 프랑스가 출생률이 굉장히 떨어지다가 이 제도를 시행을 하면서 출생률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육아 지원을 해야 돼요. 육아 지원.
제가 출생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내가 뭐 애를 낳으면은 뭐 몇 천만 원 주겠다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그게 아니라 성인이 될 때까지, 예? 그러니까 양육을 이제 책임져야 하는 시기잖아요. 성인이 될 때까지. 그때까지 이 양육수당을 주는 거예요. 양육수당. 네. 이 양육수당이 뭐 10만 원, 매달 10만 원이든 15만 원이든 양육수당을 주면은 애를 낳습니다. 네. 그리고 2명이면은 이제 또 2배로 올라가잖아요. 3명이면 3배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양육수당을 줘야 돼요. 그래서 정부가 처음에 출생을 하면은 뭐 출생 축하금으로 얼마를 줄 수 있겠어요. 그 다음에는 꾸준히 양육수당을 줘야 됩니다. 그리고 가족수당을 높여야 돼요. 가족으로서 각종 세제 혜택을 더 늘리고, 네, 각종 뭐 보험 혜택들을 더 늘려주고요. 그 다음에 가족의 수당을 지원해 주는 거예요. 가족수당. 네, 가족으로서 뭐 어떤 뭐 각종 뭐 요즘에 보면 뭐 이것저것 쇼하는 거 많은데 그런 가족 수당들을 쇼하지 말고 아주 그 정기적으로 정착이 돼서 정기적으로 꾸준하게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면은 애를 낳지 말라 그래도 낳고요. 가족이 형성이 됩니다. 지금 우리가 1인 가구가 굉장히 많잖아요. 일이 혼자 살면은 뭐 이것저것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는 저렇게 여러 동거 생활 동반자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 생활 동반자들이. 그러면은 은퇴 후에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아는 분도 이혼을 하신 거예요. 이혼을 하셔가지고 그 친구와 같이 지내는 거예요. 친구하고. 그러면 그 생활 동반자로 엮어가지고 뭐 자식은 저 멀리 가 있는데 수술 동의도 못 받고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죠. 의식은 없는데. 그러니까 생활 동반자들이 동의해주고, 네, 그리고 시신인계도 동의해주고, 또 이 생활 동반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각종 보험 혜택이나 세제 혜택을 주고, 또 가족 수당도 주고 해서 다양한 이 결혼 형태를 인정하자라는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뭐 이걸 가지고 뭐 또 뭐 동성애를 지지하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저는 결혼해서 제가 저는 CC 커플이었어요. 네, 대학교 때 만나서 오리엔테이션 때 만나서 이제 결혼을 했는데 결혼해서 자녀를 둘을 낳아서 길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동성애를 그거를 다름으로 인정해야 돼요. 제가 해외에서 생활할 때 저한테 이렇게 동성으로서 뭐 이렇게 접근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 남자분들이.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나는 동성애자에 대해서 편견 없다. 똑같이 여러분들도 나한테 편견을 갖지 말아 달라. 나는 이성을 좋아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서로 다름을 인정하자라는 거죠. 다름을. 네. 그러니까 다름을 인정하지 그걸 뭐 욕을 한다든지 뭐 다르기 때문에 차별한다든지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앞으로 정말 저는 비혼 또는 동거도 가족으로 법적 인정을 한다. 이러한 제도가 앞으로 대한민국이 정말 아시아에서 굉장히 혁신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닦는 그러한 상황을 만들어낼 거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이제 부작용은 있을 거예요. 어디 가나 부작용이 있습니다. 가족제도들, 기존의 가족제도 같은 경우에도 혈연으로 맺어진 가족제도 부작용 많지요. 혈연이라는 이유로 폭행하고 혈연이라는 이유로 각종 부모한테 상처받고 자녀한테 상처받고 자녀가 폐륜을 일으키고 부모가 또 각종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잖아요. 어떤 제도나 장단점은 있기 마련이에요. 보완하면 됩니다. 보완하면. 그래서 무조건 반대하는 거 좋지 않고 다양한 제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양한 제도가.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비혼, 동거도 가족으로 법적 인정을 한다라는 뉴스를 접하고 저는 이제 대한민국이 굉장히 변화의 시기 그리고 저출생 고령화 시대를 종식시킬 수 있는 그러한 미래를 열겠다. 그리고 또 기존의 혈연 중심의 가족 제도에서 가족 때문에 상처받고 가족 때문에 고통받았던 그런 많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가족을 선물해줘서 태어나 보니 가족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선택하는 거잖아요. 내가 선택해서
정말 나랑 잘 맞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 함께 살면서 또 다른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세상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